안녕하세요. 중써니입니다. 저번 주에는 개발자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늘 그렇듯이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회사에서 인스턴스 메모리가 줄줄 새고 있는데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 8달 뒤에 인스턴스가 터질 예정이다. 이게 시한부 인스턴스가 되었는데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고기를 구워주고 계신 직원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잼 직장인들 특징이죠. 술 마시면서도 개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많은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죠. 또 좋은 개발자란 뭘까 하고 철학적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이야기를 또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그럼 좋은 개발자의 반대인 나쁜 개발자는 뭘까 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이야기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너무 잦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개선이 안 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쉽게 잃어버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면 금방 티가 나죠.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오타가 났다든지 막상 클릭을 몇 번 해봤는데 앱이 금방 터져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주면 쉽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개선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오타 났어. 그러네. 고마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수인지 모르고 계속하게 된 실수가 더 무섭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한번 터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한번 실수인지 모르고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중첩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를 만들다가 이게 좀 길어지네 하면 이렇게 함수로 감싸야지 하고 따로 컴포넌트로 뽑아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시를 보시다시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식 문서 내용을 보시면 but you must never nest their definition. 영어 발음이 좀 안 좋기는 했는데 never 절대 쓰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매우 느려지고 버그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렌더링 될 때마다 컴포넌트가 다시 정의되기 때문에 느리긴 할 것 같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항상 가장 바깥으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버그도 있는데요. 여기 예시처럼 중첩을 해둔 상태에서 부모가 상태가 바뀌면 자식 컴포넌트가 재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컴포넌트의 상태가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다가 클릭을 하면 없어지는 이런 버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시처럼 네스티드 되어 있는 컴포넌트에 유즈 스테이트를 통한 상태까지 집어넣는 것은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스티드 되어 있는 이런 컴포넌트의 형태는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컴포넌트 가장 최외곽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부분은 패칭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데이터를 패칭해 올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시나요? 아마 보통은 투두 리스트를 저희가 한번 아이디별로 불러온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etch to도를 적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set to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async가 없다고 뜨니까 다시 함수를 묶어줘서 호출하는, 보통은 이런 형태로 많이 작성을 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패칭을 해올 때는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봐보시면 여기 ignore 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코드를 많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리액트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건 레이스 컨디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비동기 요청, 그러니까 네트워크 요청을 여러분들이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그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가 네트워크 요청을 취소를 할 수가 없다면 네트워크 요청 결과값이 반영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저 아이디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후, 중선, 건율, 중선, 건율, 지후 누르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빠르게 패칭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선 데이터가 늦게 오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기에 딜레이를 3초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후, 중선, 기다리면 바뀌고 건율. 한번 이번에는 지후 중선을 누르고 기다리기 전에 건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선 데이터가 받아와져서 건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set to do 리스트에는 중선 할 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요청이죠. 아까 요청했으나 그 결과값이 추후에 반영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대로 이그노올 이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클로저와 실행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면접 필수 질문 이런 거를 찾아보다 보면 뭐 클로저가 뭐냐고 검색을 해보면 함수와 렉시컬 환경의 조합이다, 뭐 이런 굉장히 난해한 답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클로저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행되었던 환경을 기억을 하는 건데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 유저 데이터는 이미 실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함수 내부에 있는 지역 변수를 기억하고 실행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론상 일주일로 설정하면 일주일간 해당 변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코드에서도 API 응답이 늦게 오면 어찌되었건 setToDo가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공식 문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그노를 걸어주게 되면 제가 다른 데를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유저 아이디를 바꿔도 유저 아이디가 바뀌면 이그노가 true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비동기 요청을 취소할 수 없을지언정 기억하고 있던 이그노가 true니까 오래된 요청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리렌더링 전에 날아갔었던 그 요청에 대해서는 setToDo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한번 공식 문서처럼 이 코드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래된 요청이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실험을 해보게 되면 지후, 중선, 건율 하면 아까는 중선으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오래된 요청이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요청들에 대해서 set to do가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리액트 쿼리로 거의 다 대동단결 되어 가고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쓰고 있겠지만 공식 문서에서도 뭐 리액트 쿼리, use SWR과 같은 것들을 언급해 주는 거 보면 아마 프로젝트 중에 저런 문제를 자주 마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 개념이 use effect, use state, 그러니까 리액트의 핵심 작동 원리와 자바스크립트의 작동 원리, 클로저 실행 컨텍스트 등을 모두 이해하면 왜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버그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던 몇 가지 작은 지식들을 공유해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